M5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별화된 부분이 단점은 용기가 필요하다. M5의 하차감은? 하차감이요. 530i랑 뭐 다를 바가 있나요 이거?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그 전에 타던 차는 어마무시한 분이시네요. 유류비가 아무래도 흉악하죠. 보험료가요? 네, 보험료가 강하구나. 저 같은 가오가이로는 한기사입니다. BMW의 역작 스포츠카 처바르는 세단 제로백 3.4초 이렇게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만한 바로 BMW M5입니다 5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 그리고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까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BMW 520D가 190마력 하지만 이 M5는 무려 어마어마하게 608마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제 실제 구독자분이 나와주셔가지고 불화일체 유유자적한 텐션으로 영상을 촬영해 볼 테니까 형들 채널 고정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주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26살 대학생인 유우종이라고 하고요. 한 기사님 애청자예요. 애청자 구독자가 애청자. 네, 영상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9년식 M5고요. 코드네임은 F90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G바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출력은 600마력 조금 넘어가는 차량인 것 같아요. 네. 608마력에 76.5토크더라고요. 원래 기존 M5는 푸른 구동이었는데 맞아요. 이번 6세대부터 4륜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 차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차량 가격만 9천만 원에서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몇십만 원 정도는 중고로 구매했고 총 구매 비용은 전에 차가 전손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보험료 때문에 취등록세, 보험료, 순수 차량 가격까지 했을 때 대략 한 1억 7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타던 차가 전손 나셨었어요? 그 R8 예, 차가 이거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대략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54,000km 조금 넘게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는 한 3,000km 조금 더 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던 차가 전손 났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타던 차는 뭐 어떤 거 타셨나요? 제가 첫 차가 미니쿠퍼 JCW 3세대를 탔었고 그리고 나서 아반떼 스포츠, A45, C63, S 뭐 세단 뭐 이런 거부터 차를 되게 굉장히 많이 탔는데 제가 24살 2년 전이죠. R8 신형은 이제 제가 드림카였거든요. 그걸 이제 구매를 해서 탔는데 24살에 R8 신형 타셨다고요? 네, 맞아요. 와, 어마무시한 분이시네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수막 현상이 있었던 건지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미끄러져서 고점 전순행으로 바로 찍히겠죠. 고속으로 밟으신 것도 아닌데 네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차를 한두 대 타셨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총 몇 대를 타셨던 거예요? 총 제가 계산했을 때 14대 탔던 것 같아요. 14대 정도. 이 M5 포함해서요? 네, M5 포함해서 14대? 네네 맞아요. 이 차 전에 13대를 타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탔던 차 중에서 인상 깊었던 차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드림카로 꿈꿨던 R8이긴 하죠. 그 이유가 사실 드림카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꿈이잖아요. 제 그 꿈을 이뤘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제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제 꿈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소유하는 것 자체도 일단 만족을 했었고요. 그 차에서 나오는 어마무시한 힘? 약간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C63 세단을 탔었지만 그런 것보다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성능을 내판해주니까 운전을 즐기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R8은 뭐 사실 뭐 핑크색 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M5를 구매할 가격대면은 정말 무수한 외제차 탈 수 있잖아요. 이 M5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GV80을 이 전차로 바로 탔었는데 R8 다음에 GV80 잠깐 타셨구나. R8 다음에 C63 S 쿠페를 1년 딱 타고 보험이 만기가 돼가지고 차를 한번 알아보다가 GV80을 사실 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3.5 터보라고 해서 저는 나름 고성능 차들을 많이 탔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제 목적성과는 정반대인 차를 타다 보니까 뭔가 제 영혼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 차를 알아보다가 M5를 선택하게 됐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목적성이 안 맞는 게 어떤 게 안 맞으신 거예요? 제가 차를 구매하는데 일단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일단은 출력, 둘째는 디자인, 세 번째로는 기타 편의장치나 옵션들을 일단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목적성에 모두 부합하는 차가 저한테는 M5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 M5랑 동시에 구매를 고려했던 차가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비교하실 만한 벤츠 263 AMG. 거의 뭐 K7냐 그랜저냐 요 그쵸, 급으로 그쵸. 남자의 263이냐 그쵸, M5냐 그럼 263 AMG를 고려하셨던 이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같은 세그먼트에 같은 고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디비전이잖아요. 라이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벤치를 타기도 했었고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던 상대더라고요. 뭐 또 다른 비교를 했던 차들은 있지만 그런 차들은 제 기준에는 다 부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63이랑 M5랑 비교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느꼈던 건 운동 성능을 좀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지인들의 말들도 그렇고 뭐 많진 않지만 리뷰들을 봤을 때는 M5의 운동 성능이 좀 더 상대적으로 훨씬 경쾌하고 가볍다는 느낌을 듣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출력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하지만 운동 성능, 주행 성능의 포커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M5가 경쾌하지 않나? 네, 그쵸. 제가 아무래도 C63을 두 대를 탔는데 쿠페랑 세단을 탔었는데도 제가 카레이스는 아니지만 그 무게와 하중에 의해서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출력이면 더 잘 나갈 법도 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C63 타셨을 때?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동하는 부분에서. M5는 그런 부분에서 날렵하게 움직인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궁금증이 좀 너무 발동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승도 두 개 다 해보고 시승을 못했죠, 둘 다. 아하 263 AMG랑 M5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주행 성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주행 성능이죠. 뜬금없지만 질문 한 번만 드려볼게요. BMW M5의 하차감은 뭐 20, 30대 약간 수도권 지방에 계신 모든 그쵸, 분들께서 그쵸. 고민하실 것 같아요. M5의 하차감은? 하차감이요? 제가 느낀 하차감은 제가 탔던 차를 뒤돌아 봤을 때 R8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시즈랑 다른 게 있을까요? 큰 하차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봐도 차일못 여성분들이나 일반인들을 봤을 때 5 시리즈 뭐 530i랑 뭐 다를 바가 있나요 이거?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솔직히 530i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5 시리즈 엠팩이랑 크게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나가시는 남성분들은 가끔 이제 한번 쳐다보시긴 하거든요. 와 M이다. 남자는 알아보는 거죠 이제. 강하구나. 근데 여성분들은 그냥 뭐 오히려 더 잘 걸어가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일전에 친구분을 한번 모셨었는데 여자친구 옆자리 타고 뒷자리 이제 여자친구 친구분이 탔는데 앞에 상 지나가는 이제 AMG GT가 한데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남자라면은 밟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장님 차가 이렇게 잘 나갔나? 저는 이제 그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율상으로 5시리즈가 더 많기 때문에 아 정말 진짜 차이점을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성분들이 봤을 때 그냥 5 시리즈인 줄 아는 거죠. 아 5 시리즈가 나쁜 차는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잘 나가고 좋은 차지만 일반적인 세단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이팅이 있을 줄 몰랐다. 그쵸 맞아요. 네. 네, 저 같은 이제 허세 가오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가오가이거는 허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뭐 삼지창 이런 거죠. 저는 무조건 삼지창 마세요. 그럼요. 차 운동 성능 뭐 제 생각에는 M5가 추구하는 포지션이 평범과 그 야수성의 그 중간이 아닐까. 차가 잘 나가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쵸. M5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외관에서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거는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들어오면은 차별화된 부분이 제가 느끼는 건 시트거든요. 시트. 아 시트요. 네, 거의 뭐 어떤 유튜브 분이 뭐 2천만 원짜리 같다는 말 할 정도로 실제로 앉아보면 편하기도 하고 몸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지금 같이 주행 중에서 느낀 건데요. 머스탱 탔을 때는 그것도 스포츠 시트인데 좀 허리가 불편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포츠 시트인데도 불편한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편해요. 제 생각도 같은데 확실히 제 체형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 성능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썬루프를 안 달린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R8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카본 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옵션인가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옵션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M5는 통으로 카본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애초에 들었거든요. 들어올 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하중의 이동 자체가 이게 세단이 맞나? 2톤의 거구의 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쾌함을 느끼게 해주니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세단을 모는 게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4륜구동이 특히 더 장점인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F10 바디 구형 M5들은 출력을 다 못 쏟아낸다고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600마력의 출력을 손실 없이 잘 보내주는 것 같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빠른 차 타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악셀 한번 밟아주세요. 악셀. 잠깐만요. 정말 MSG 진짜 하나도 안 보태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와 이거 장난. 세단이잖아 사실. 그쵸, 세단인데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성능이. 이게 M5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차가 하나 있거든요. 마력이랑 토크가 거의 비슷한데 페라리 포르토피노라고 있어요. 포르토피노 제로백이 3.5초고 M5의 제로백이 3.4초입니다. 이게 페라리보다 빨라요. 단순히 재료백만 보면 놓고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슈퍼 세단이에요. M5의 그 실내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 있잖아요. 기어봉. 기어봉. 네, 요 기어봉이 한 1,800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1,800만 원 더 할 것 같은데. 네, 요거 이 기어봉 자체가 좀 되게 섹시해요. 저도 이거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차가 잠시 수리를 들어갔을 때 이제 5 시리즈를 대차를 받았는데 M5 기어봉은 옆으로 돌려서 이제 후진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죠. 네, 옆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놓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자꾸 옆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뒤에 타는 동생이 형 이거 M 아니라고. 조작법이 다르니까 며칠 탔다고 그게 또 몸에 익더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네,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거 적응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장점 뭐 있으실까요? 이런 고성능 차들은 실내가 좁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뒷좌석에 2명을 더 태울 수 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넉넉한 걸 생각하면은 홀라운더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부분에서 약간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또 다른 장점 뭐 있으신가요? 저는 차를 고를 때 옵션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파월샘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외국에 살다 오신 거예요? 아니 네. BMW 오디오로 할게요. 네. 네. 오디오가 아무래도 이제 고가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음질적인 부분에서 저한테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카플레이 많이 쓰시잖아요. 무선으로 BMW는 지원이 돼서 굳이 선 연결 없이도 카플레이로 이제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스트리밍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 그럼 BMW M5의 음질이 어떤지 음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들어주세요.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 말입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킥만 넣고 자꾸 이게 음질 테스트인가요? 아 잘못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왜 이러지? 최고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편의사항들이 요즘에 뭐 차간거리 유지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뭐 핸들 잡아주는 거 안전에 관한 편의사항도 절대 빠지는 건 없어서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저는 이 기능을 꼭 구간에서 구간에서는 꼭 쓰거든요.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장점 뭐 있으신가요? 배기음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AMC 빠였었기 때문에 M 배기음은 단순히 그냥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매하고 아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팝콘이 한 32분 튀겨지신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빠방빵 거리면서 이제 주변에 시선을 끌어당기긴 하는데 8기통이다 보니까 확실히 우렁찬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는 아까 천문번개 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예.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M 버튼 누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카 못지않은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단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안정감까지 주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차를 믿게 될 수 있는 거죠. 성능이 이렇게 격렬하고 잘 나가지만 차체에 좀 안정성까지 느끼게 해준다. 저 온전히 제가 출력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게 이 차를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러면 M5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삼각별이 없다는 거. 벤츠가 아니다. 아 그쵸. 아무래도 그냥 벤츠가 아니다. 왜요? 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 가격대면은 외제차 많이 탄다 하셨잖아요. 선택지가 많은데 M5는 약간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신 거죠? 출력에 몰빵해야 된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 하차감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하차감 그게 제일 큰 것 같네요. 네. 하차감 5에다가 주행 성능 95다. 그쵸. 아무래도 비율로 따졌으면 하차감 5도 안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네. 또 다른 단점 뭐 있으실까요? 내구성이 솔직히 제가 탔던 차 중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차를 구매하고 얼마 안 있어서 보증 수리로 엔진을 교체를 했는데 사소한 이게 전자장비 트러블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출력 차다 보니까 되게 이제 센서들이 많잖아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구성이 저는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보증 연장을 해가지고 저는 또 이제 계속 조지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단점 있으신가요? 유류비죠 결국에는. 네. 어마무시한 기름값. 약간 세워놨는데 4.2km 나오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월에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거리 안 가면 월에 한 7, 80?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드신다는 게 몇 킬로 타셨을 때 기준이에요? 기준점은 잘 없습니다. 그냥 이틀에 한 번 한 5, 6만 원 생각하면 될 것 아니, 같아요. 고급류 넣으시는 거예요? 네, 고급 표현에 넣기도 넣고 제가 주행거리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고 유류비가 아무래도 흉악하죠. 그럼 잠깐만요. 이거 지금 그럼 한 달에 한 2천 넘게 타시겠네요? 2,000원 무조건 넘는 것 같아요. 일반 시내에서 지금 내가 올림픽대로 서 있다. 네. 그럼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5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5요? 평균 적산 연비가 5km 조금 넘어가거나 아니면 4.9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정속 주행하면은 그래도 한 7 나오지 않을까요? 정속주행 했을 때 7이요? 8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랑 시내랑 합쳤을 때 완전 평균 연비는 얼마예요? 제 기준에서는 시내 주행이 더 많긴 하지만 고속 주행과 시내 주행 겸용했을 때 차를 사고서 저한테 평균적으로 연비가 5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요? 딱 5. 5점 몇도 아니고 5. 그 어마무시한 연비와 더불어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라 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올라운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차를 탈 때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체가 낮아서 어딜 가기 힘들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목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는 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 M5의 단점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닐까?
제가 물어보기 전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M5의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하거든요. 차값은 어쨌든 지불을 했으니까 선납하셨으니까. 네, 차값을 아예 제외하고 보험료를 얘기를 드릴게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파를 전손으로 했다는 그런 큰 사고 때문에 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9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1년을 선납을 했는데 1000만 원 나왔거든요. 자차 포함해서. 보험료가요? 네,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나와서 보험료 1000만 원에 한 달 유류비 100 정도로 계산하시고 기본적으로 세차라든지 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제가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세차 비용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달 세차비요? 네, 주에 한 2번은 하는 것 같아요. 주에 2번이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합했을 때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세차비 했을 때 기본적으로 200은 들어가지 않나. 타이어, 엔진 오일 싹 다 뺐을 때 저한테 200은 드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이제 너무 커서 개개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150은 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숨만 쉬어도 그냥 한 150에서 200 나가네요. 네네. 지금 약간 숨 쉬는 거에 감사함을 좀.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요? 자동차세는 사실 제가 직접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하. 한 기사님 애청자예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신데 M5를 탔을 때 주변 반응 같은 건 어땠나요? 제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는 제가 차 광이라는 거는 워낙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싼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특별한 반응은 저는 못 느꼈었어요. 사실 한 2년 전쯤까지만 해도 나이가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기와 질투의 시선들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M5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는지 아니면 후회하시지 않는지 후회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 그냥 목적성에 제일 맞는 차기도 하고 만약에 후회가 되신 다음 시동 걸어서 그냥 드라이브 나가시면 바로 후회 안 하실 것 같은데. 후회할 것 같을 때 드라이브에서 팝콘 한번 튀기면 아 그쵸, 그냥 스포츠 플러스 딱 가면은 잘 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M5 고민하시는 분들은 263이랑 항상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행 성능이면 M5, 호랑이 배기 소리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263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님들, 제가 지금 M5 차주는 인터뷰 해본 결과 약간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하고 약간 노는 척 다 하면서 막상 까보면 전교 1등 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세단으로 위장한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상쾌할 것 같습니다. 벤츠 263 AMG? 저 같으면 M5 삽니다. 벤츠 오너님들 억울하시다고요? 그럼 한번 나와주세요, 형님들. 예? 앞으로 제가 차주 인터뷰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2021년식 람보르기니도 좋고 99년식 TV롬 터뷸런스도 좋습니다. 다양한 사연 있으신 형님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요새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